여러분은 나르시스트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내 주변에는 나르시스트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나르시스트 라이브의 러브다이 히트곡의 대표 컨셉으로 쓰일 만큼 나르시즘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지하게 나르시즘이 뭔지에 대해 나 자신은 나르시스트가 아닌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스트의 특징과 나르시스트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르시스트가 가진 핵심적인 마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셀프 이미지, 자기상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나르시스트들은 이 자기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나르시스트의 3가지 특성도 내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그런 내 자기상을 지키려고 애쓰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특성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특성입니다. 나르시스트들은 스스로 나는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인정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합니다. 본인이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통해 자신의 가치감을 크게 느끼고 또 본인은 마땅히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나르시스트 아닌가?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는 건 당연히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좋아요 개수로 인해서 내 가치가 좌우되는 것과 그리고 또 본인은 반드시 인기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건강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입니다. 나르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다소 착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타인을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도구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에는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먼저 나르시스트들에게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지적인 공감은 있지만 타인 감정 상태에 대해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만큼 상대방의 감정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서적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공감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타인을 도구적인 존재로 본다는 대목에서 저는 체육복을 빌리고 안 돌려주는 학창시절 일진이 떠올랐습니다. 일진들을 보면 일진들한테 체육복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저 본인에게 체육복을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본인이 체육복을 돌려주지 않아서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 체육복을 얻는데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났던 예시는 슈박스의 엄지윤 씨가 형편이 어려운 시절에 교통사고까지 나서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슈박스가 잘 되기 이전에요. 근데 그때 친구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났다던데 괜찮아? 정말 미안한데 나 혹시 3만 원만 바로 빌려줄 수 있어? 라고요. 이건 진정으로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힘들었을 엄지윤님을 생각했다면 하기 어려운 연락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상황에 대한 정서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본인의 이익만을 더 우선시한 거고요. 이렇다 보니 나르시스트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의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는 상대랑 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없이 사람들과 멀어진 적이 있다면 본인이 이런 특성을 갖고 사람들을 대했던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다음 3번째입니다. 3번째 특성은 나르시스트들은 타인의 평가와 실패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인데 왜 내가 실패를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실패도 내 자체에 대한 실패라고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르시스트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과대평가된 자기상이 실패와 타인의 낮은 평가로 인해 공격을 받게 되니까 예민해지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평가에 예민한 부분 때문에 본인에게 이로운 건설적인 피드백 또한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일 경우에 내 실력에 대한 피드백을 넘어 내 자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나르시스트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러한 특징들이 삶에 방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르시스트가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왜 이렇게 나쁘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별로인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나르시스트들의 이런 특징, 왜 나르시스트면 삶에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지,
왜 삶에 이러한 특성이 방해가 되는지를 한번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남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들은 남들이 본인을 인정해줬으면 하는 인정 욕구가 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타인의 인정이 뒤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낼 때 그것과 무관한 감정을 겪게 되고 심지어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고갈시키게 되기 때문에 삶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나르시시스트들의 이런 특징이 사람들이 본인을 떠나게 만듭니다. 즉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서적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 가까이서 지내다가도 본인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 얘 나 이용하는 건가? 뭔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게 돼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인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삶의 불행이 커지겠죠. 다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행력이 떨어지게 돼요. 실패에 민감하게 되다 보니까 실패 하나하나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안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실행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하나하나의 결과물은 행동에서 비롯되게 되는데 이 실행력이 떨어지면 삶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잘 못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자청님의 역행자 책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자의식을 해체하라. 이 말이 저는 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수용하고 적용하면서 본인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자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피드백을 못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아무리 누가 해준다 해도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에는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진 특징이 어떻게 삶에서 비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자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본인이 열등하다는 느낌이 마음속 깊이 크게 자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러한 본인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고 그 모습이 이렇게 자꾸 드러날까봐, 들키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해요. 본인의 비대한 셀프 이미지가 자기상이 깨지면 안 되니까 부족한 본인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그냥 부정적인 면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한 모습이 드러날까, 들킬까 전전긍긍하지 않죠. 마치 또한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성적을 잘 받아올 때는 사랑을 주고 잘 못 받아올 땐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부모의 양육 방식이 떠오릅니다. 반쪽짜리 자기사랑, 조건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스트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진 않아요. 똑같은 나르시스트이더라도 조금 다른 모습, 다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라고? 이렇게 얌전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긁을 수가 있습니다. 나르시즘이 외현적 그리고 내현적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흔히 나르시스트 같아 저 사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는 실제로 나르시스트가 맞다면 외현적 나르시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시처럼 되게 얌전해 보이고 수더분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는 내현적 나르시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외현적, 내현적 나르시스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나르시즘이기 때문에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드러나는 모습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현적 나르시즘은 과대평가된 자기상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과시적이면서 태도가 좀 거만합니다. 근데 그런데 반해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나르시즘의 경우는 타인의 평가와 반응,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보다 더 민감해요. 수줍음이 많고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거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자기의 이미지가 있냐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나는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며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난 밉보여서는 안 돼 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사람도 나르시즘적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연적인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도 뭔가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못한다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 걸 못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자기애적이고 자기 도취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나르시즘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현적 나르시스트에게 타인의 존재는 나를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는 존재입니다. 이 또한 말만 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조금 더 먼발치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도구적인 마인드예요. 그냥 타인은 타인이 있는 그대로 어떤 생각을 하든 존중을 한다, 이게 아니라 저 타인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좋아해줘야만 해,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여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타인을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현적 나르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공통점은요, 둘 다 공감 능력이 결여됐습니다. 본인의 자기상이 나는 대단하고 특별하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중요하고 타인은 나를 위한 도구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외현적 나르시스트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걸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곤 합니다. 반면에 내현적 나르시스트들은 자기를 숨겨요. 왜냐면 자존감에 위협이 될 만한, 내가 공격받을 만한 상황을 피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기상을, 대단한 나의 모습, 특별한 나의 모습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주관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참 나를 사랑한다는 게 오묘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면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삶의 활기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근데 좀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나르시스트가 되어버리니까 지나치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진 않았나 한번 제 영상을 보면서 되돌아보시고요. 내게도 이런 특성이 있었다면 우선 나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인정해보세요. 인지하는 게 해결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나르시스트 대처법, 주변에 나르시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 그리고 내가 나르시스트인 것 같으면 어떻게? 같은 해결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들고 공부해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나르시스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